리뷰는 바로 모데로이드 사동왕의 와이버스트. 드디어 발매를 했습니다. 앞서서 그랑조트 시리즈 굉장히 호평이었는데 요번에 사동왕까지 쭉 이어서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와이버스트를 먼저 해볼까요? 와이버스트 하고 하비잔 하고 히드럼 순서대로 하면은 맞겠죠? 그리고 이전처럼 박스 아트가 연결됩니다. 뒤에 우리 최종 보스 아저씨 뒤에 그림자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주 웅장합니다. 그 밑에 약간 수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일러스트 연결되는 건 참 이쁜 것 같아요. 요건 진짜. 그리고 이번에도 박스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페이스 모드들이 짠 이렇게 혹시 박스를 보관하신다고 한다면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꽂아 놓으셔도 돼요. 박스 아트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이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와이버스트 리뷰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발매는 2023년 9월 달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5,500엔입니다. 오늘 리뷰도 베스트아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리뷰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의 스티커에 세 종류의 메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가장 왼쪽이 와이버스트, 가운데가 하비장이더라고요. 하비장, 오른쪽이 히드럼인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세 개 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차피 각 상품별로 똑같은 스티커들이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여기서 그냥 이거 쓰고 버리는 게 낫죠. 그리고 이번에도 마법징이 들어갑니다. 소환 마법징. 이번에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 근데 움푹 파여 있는 부분들, 음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광택이 돌고요. 양각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약간 무광틱하게 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반대쪽을 봤을 때 여기 알 수 있듯이 이번에도 요 액션 베이스를 위한 구멍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이스를 올릴 수 있거나 가운데는 뭐 페이스 모드 올리는 게 가능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무장이 들어갑니다. 이 친구 검의 이름이 블레이드 슈발츠라고 합니다. 블레이드 슈발츠. 심지어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본체보다 길거든요. 그래서 이 무장을 했을 때, 손에 쥐었을 때 볼륨감이 꽤 커 보인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칼날은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다 되어 있는 형태고요. 앞뒷면으로 전부 다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쪽으로는 기본적으로는 파란 색깔 파츠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클리어 그린으로 가운데에다가 파츠를 더 조립하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 디자인도 일자가 아니죠. 약간 굴곡이 있는 형태죠. 손에 쥘 때는 손잡이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쑥 하고 빼면 빠지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먼저 손에 끼고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다양한 손들이 들어가는데 기본 무장손 빼고도 이렇게 검을 앞으로 꺾어 잡는 손 한 세트 들어가고요. 뭐 그게 아니면 따봉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편손 들어갑니다. 편손이 한 세트 들어가는데 이게 디자인이 정말 화려해요. 잘 보면 손바닥 디테일부터 손가락도 마디별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편 모습이 아주 강렬합니다. 이게 작중에 사동력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좀 손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사동력 쓸 때 다 편손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삿대질하고 있는 손도 한 쌍이 들어갑니다. 여기 역시 손가락 디테일들이 아주 좋아요. 특히나 이 손가락 끝부분이 좀 샤프하게 조형된 게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주문을 외울 때 쓰던 그 손가락 모양, 자하라 독시드 할 때 그 손 모양, 그게 들어갑니다. 일체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양손을 끼워주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자하라 독시드 손 모양이 이거 진짜 이쁘게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손가락 디테일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정크 파츠가 조금 남는데 빨간 색깔 런너가 이제 두 벌 들어가면서 생기는 이 뿔과 흉부의 빨간 색깔 파츠 정크. 그리고 또 하나는 검의 손잡이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루다가 나 손잡이가 부러졌다거나 그러면 이 가지고 계시다가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와이버스트 본체 살펴보도록 할까요? 샤프함 보세요. 이 어깨 볼륨감, 날개의 볼륨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와, 조형이 역시 믿고 보는 조형. 진짜 이쁩니다. 거기다가 그 뾰족뾰족할 만한 부분도 다 잘 조형이 되어 있는 데다가
개인적으로는 이 사동왕 특히나 와이버스트가 프로포션 잡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페이스 부분의 얼굴 자체가 그냥 몸통 전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랑조트는 적어도 가리는 부분이라도 있거든요. 얘는 근데 그거 없이 통으로 그냥 머리가 몸통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 애니메이션은 되게 길쭉하게 그려지거든요. 그게 와 이게 고민 많을 것 같은데 간만에 애니 돌려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와 생각해보면은 설정화에 비해서 애니가 되게 그 길쭉길쭉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진짜 설정화 생각하면은 이 조형은 되게 진짜 엄청나게 잘 뽑혔습니다. 정말로. 사이즈는 어떻게 될까요? 뿔까지가 약 15cm입니다. 뿔까지가 약 15cm. 이 날개는 뭐 높낮이 맞추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앞서 발매한 그랑조트랑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짠! 네, 그랑조트와의 비교. 이 정도 스펙 차면은 그랑조트가 좀 이제 밀리던 게 이해가 간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슈퍼 그랑조트랑은 어떨까요? 잘 보면은 전체적인 사이즈만 놓고 보면 슈퍼 그랑조트랑 엇비슷하거든요. 엇비슷한데 정말 딱 정수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랑조트는 이 왕관 모양 때문에 거품이 좀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한 요쯤이란 말이에요. 정수리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는 와이버스트가 조금 더 커요. 자, 아무튼 볼륨감은 이제 슈퍼 그랑조트에도 뒤지지 않는다. 특히나 와이버스트는 날개까지 있으니까 훨씬 커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네요.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부터 봅시다. 와이버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머리이죠. 머리가 비스트 모드의 꼬리다 보니까 뒤통수가 길다. 뭔가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이런 층진 디자인이 굉장히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마의 클리어 파츠라든가 뿔, 이 빨간 색깔 파츠는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지만 얼굴은 다 도색이 되어 있어요. 금색과 이 눈과 눈 주변의 검은색은 다 도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지금 턱 라인에 먹선 넣어놓은 건 제가 넣은 거예요. 이런데 턱 라인이라든가 볼따구니의 줄무늬 같은 거 저건 제가 먹선 넣은 거고 나머진 도색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잘생겼습니다. 샤프하게 해가지고 조형이 아주 날카로운 형태로 되어 있고 특히나 눈매가 진짜 날카로워가지고 이 부분에서 오는 카리스마가 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몸통이자 페이스 모드의 얼굴이 되는 부분이죠. 중앙에는 클리어 그린 파츠가 쓰이는데 이 클리어 파츠 안쪽에다가 은박실을 넣어서 빛 반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유독 이 부분이 빛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빨간 색깔 테두리 파츠야 뭐 당연히 분할되어 있는 거고 특유의 이런 덕트 같은 디테일들, 볼따구니의 덕트 같은 디테일이나 이런데 이마 라인 부분도 이 부분에도 기본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깨 관절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도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파츠 분할되어 있는 부분인데 깔끔하게 디테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역시 어깨 볼륨감이 아무래도 좀 크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위에서 봤을 땐 유독 좀 앞뒤로 두껍다라는 느낌도 조금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나중에 변형할 때 팔을 여기다 또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요 팔뚝의 뿔들, 요 빨간 색깔 파츠들은 다 분할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요 발톱 부분 있죠? 이 클로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파츠 분할이기는 해요. 잘 보면 안쪽에 조립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까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 모양, 여기에 기본 무장 손인데 이 손가락도 마디별로 다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턱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거 역시 디테일은 기본 디테일들 딱 들어가 있는 형태고 그리고 허벅지 디자인이 이게 굴곡 있는 형태여가지고 이게 되게 좋았어요. 이게 직선으로 쭉 그냥 하나로 쭉 뻗은 그런 박스형이 아니라 이렇게 굴곡이 들어가 있다는 게 훨씬 더 그 애니메이션스러운 느낌도 좀 주기도 하고 훨씬 박력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이런 게. 이런 부분의 디자인도 좋았고 그리고 여기 얘기를 안 했네. 요 이제 페이스 모드 때 턱이 될 부분 여기도 다 파츠 분할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이렇게 먹선만 넣어놔도 되게 입체적인 느낌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넘어가더라도 여기는 좀 먹선을 슬쩍 살짝만 넣어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진짜 이쁘거든요.
다음은 다리 아래쪽입니다. 여기가 가장 뾰족한 게 많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정강이 쪽으로 해서 뿔이 2개나 나 있는 데다가 비스트 모드의 머리가 될 부분에도 양옆으로 뿔이 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목 가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룰 때 좀 조심해야겠구나, 좌우로 잡으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종아리 쪽으로 해서 이제 외장의 디테일들이 아주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겹겹이 쌓여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외장 다 디자인 되어 있고 발목도 드러나는 부분에 어느 정도 디테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비스트 모드의 머리가 될 발 부분이죠. 여기는 눈이 다 도색 파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배틀 모드의 얼굴과 이 비스트 모드의 눈이 다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죠. 기본적으로 발바닥에는 이렇게 입 안에 들어갈, 어차피 얘가 이렇게 입이 닫히니까 입 안에 들어갈 디테일이 이 안쪽에 발바닥으로 쓰인다고 보면 되겠고, 발에 달린 뿔은 이렇게 앞뒤로 이 가동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가동이 충분히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날개는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잖아요. 당연하지만 지금 이건 접어놓은 상태고 이렇게 완전히 펼쳐주는 게 가능합니다. 쫙 하고 펼쳐주는 게 가능하고, 뭐 수납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슬라이드로 쭉 밀어 넣어주면 수납이 됩니다. 다시 빼낼 때는 날개 끝부분에 앞뒤로 돌기가 나 있어요. 볼록볼록하게 앞뒤로 나 있는데 이걸 잘 잡고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빠져요. 그리고 관절도 좀 튼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앞뒤로 회전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위아래로 회전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상하 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날개 가동축만 3개인 거죠. 하나, 둘, 셋. 그죠? 대신에 이 날개 가동축 같은 경우는 조립할 때 아무래도 날개가 볼륨감이 좀 있다 보니까 이걸 견뎌야 돼서 그런지 좀 빡빡하게 조립되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혹시나 조립할 때 이런 숫핀들 있죠? 이 가동 핀들 혹시나 파손되지 않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가동 한번 살펴볼까요? 기본적으로 머리는 이제 볼관절이기는 한데 이게 고개를 살짝 숙여야 고개가 잘 돌아갑니다. 안쪽에 턱이 걸릴 때까지 완전히 돌아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고개 드는 부분도 목 안쪽에서 목 관절이 이렇게 뒤로 들리기 때문에 고개 드는 것도 편하고요. 숙이는 거는 아예 변형 기믹을 안 써도 요 정도, 안 써도 요 정도로 숙일 수가 있고, 변형 기믹을 쓰면 완전히 머리가 들어가죠. 그리고 뒤통수 보면은 이 안쪽에 볼관절이 하나 있어가지고 회전을 조금씩 시켜준다거나 약간씩 가동시켜주는 게 가능해요. 뭐 포즈 취할 때 혹시 이제 필요하다면은 약간 스타일 살리기 위해서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어깨는 되게 튼튼한 볼관절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돌리는데 뻑뻑합니다, 되게. 그리고 이 팔을 옆으로 들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옆으로 이렇게 들어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애초에 페이스 모드 때문이라도 팔을 되게 많이 들어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로 아주 크게 굽혀집니다. 가능한 완전히 어깨에 닿을 정도로 팔꿈치가 굽혀져요. 근데 팔뚝 외장 자체는 방향은 따로 회전이 안 된다,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상 허리가 있을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랑조트 때도 그랬지만 이 뒤쪽으로 이렇게 허리 관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닌가? 이건 골반을 비튼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들어준다거나 약간 숙여준다거나 회전을 해준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움직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되게 튼튼한 축관절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드는 거는 한 90도 정도 들어지기도 하고, 옆으로 드는 것도 거의 최대한도로 들어줄 수가 있고, 허벅지 회전도 물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굽혀보면은 아주 큼지막하게 굽혀지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무릎이 이중관절이잖아요. 이게 아래 관절부터 움직이면은 묘하게 아까보다 덜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 관절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크게 굽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목은 기본적으로 좀 튼튼한 볼관절을 하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 뒤쪽 비스트 모드가 됐을 때 목이 될 부분인데 여기에 축관절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 자체를 아예 축을 이동시켜서 뒤로 뻗는 게 가능합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애초에 변형 때문이라도 이 발이 따로 움직이는 형태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동을 해버리죠.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 뿔 있죠. 이게 뒤로 향해 있으면은 발목을 안으로 이렇게 꺾어줄 때 종아리에 걸려버려요, 뿔이. 근데 이 뿔을 앞으로 가동을 시켜놓으면은 걸리는 거 없이 좀 편하게 가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닥에 세워놓을 때는 적당히 뿔을 앞으로 해서 이 종아리에만 안 걸리게끔 살짝 이렇게 앞으로 빼주는 게 포인트일 것 같아요. 물론 뭐 반대쪽에 있는 것도 적당히 이렇게 세우는 게 더 멋있죠, 앞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무릎 꿇기도 가능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뿔이 좀 얇은 편이니까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이 상태에서 누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먼저 첫 등장했을 때 그랑조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첫 등장했을 때 딱 이 구도로 보여지는데 약간 로우 앵글로 보여주거든요.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그랑조트 쪽이랑은 또 이제 마동왕이랑은 다른 느낌이라서 역시 좀 뭐랄까 기억에 남는 그런 디자인?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강렬한 느낌.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장면 안 나왔지만 느낌만 한번 내봅시다. 딱 이렇게 그랑조트 가리키면서 오늘이야말로 너와의 결판을 내주마 막 이런 느낌으로다가 포즈를 한번 취해봤어요. 뭐 실제로 애니메이션상에서 요 그랑조트까지는 어떻게 해봤지만은 이 슈퍼 그랑조트부터는 진짜 그 전투력 측정기 신세여가지고 좀 안타깝긴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랑조트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는 느낌. 이게 그랑조트 시리즈를 보면은 약간 땅에서 호버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뛰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연기를 뿜으면서 이제 땅을 슬라이딩한다라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가잖아요. 딱 그때의 포즈입니다, 첫 등장했을 때. 그리고 그랑조트와 육탄전을 벌이던 그 모습, 서로 막 이렇게 맞고 때리고 막 주먹질하던 그 모습. 근데 이때도 그랑조트는 좀 밀렸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포즈가 이겁니다. 서로 공중에서 발차기를 교환하는 그런 씬이었는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동력 파이어 하자드 하면서 땅을 찍던 그 포즈, 이걸로 그랑조트의 마동력을 한번 압도를 했죠. 그리고 사동력 클로저 큐브, 손가락으로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이 사각형의 사동력을 발사하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중요한 손 모양 중 하나죠. 자하라 독시드 하던 그 손 모양, 이런 식으로 양팔을 모아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 국내에서는 자하라 독시드라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5글자로. 원래는 자하 라드 크시드예요, 원래는. 일본어 원문으로 하면은 자하 라도 크시도. 근데 이거를 빠르게 말하면 자하라 독시드가 돼요. 진짜 로컬라이징 너무 잘했다 생각하는 주문 중 하나예요. 자, 무장인 블레이드 슈발츠도 한번 들려줘 봤습니다. 길쭉길쭉하니까 액션 딱 취했을 때, 이렇게 치켜 들었을 때 길쭉한 저 느낌에서 오는 박력이라고 해야 될까? 기존의 그랑조트보다도 솔직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되게 멋지다 라는 느낌도 있고, 디자인도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악역스럽다, 이런 것도 잘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요 꺾인 손목을 통해서 이렇게 쫙 뻗어서 쥐는 게 가능하니까 여러 가지 액션들, 좀 더 화려한 액션들 취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은 페이스 모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진짜 방어력으로는 엄청난 그런 모드였죠. 일단 목 관절을 안쪽으로 최대한, 대신에 처음에는 이렇게 턱을 살짝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안쪽에 관절을 써줘야 이제 별 탈 없이 들어갑니다. 안 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리고 날개도 이렇게 펴서 슬라이드로 수납해 줍니다. 그 다음 페이스 모드용 눈을 미리 빼놓을게요. 이렇게 밑으로 요 턱 부분이랑 골반이랑 잡고 밑으로 내리면은 빠지거든요. 이렇게 눈이 드러나는데 이 부분도 도색 파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눈 부분. 팔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쭉 들어서 어깨 외장이랑 맞춰주되 팔뚝 외장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팔 대칭을 어떻게 맞출까 고민될 때는 이 어깨 보면은 요 세로로 파여 있는 디테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 수평을 이루게 해주면 돼요. 자, 다음 다리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하기 전에 날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 다음 다리를 뒤로 들어주고 요 아래쪽 무릎 관절만 써서 들어주면 좋고요. 그 다음 발인데 요 용머리의 턱 부분만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양 다리 다 뒤쪽으로 위치시켜준 다음에 딱 정렬만 잘 해주고요. 요 사이드 스커트 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골반 덮어주면 됩니다. 그냥. 자, 페이스 모드의 완성! 요 상태로 이런저런 공격을 다 막아냈죠. 하지만 복구하는 데 들어가는 사동력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다 빨려가지고 얘가 퇴각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밑에 스탠드 구멍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페이스 모드 전시까지 깔끔하게 완료를 해봤어요. 다음은 비스트 모드로 가보도록 합시다. 비스트 모드 체인지. 일단 머리 집어넣는 건 똑같죠. 머리 집어넣는 거 똑같고 팔뚝 외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이 부분이 발이 될 거니까 이렇게 팔 들어서 이렇게 외장이 앞을 보도록 해서 이렇게 역각으로 꺾어주는 거죠. 그리고 날개는 그대로 펼친 상태에서 그대로 뒤집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몸을 그대로 뒤집는 거죠. 양쪽 다리는 이 허벅지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이제 무릎 꿇듯이 이렇게 목 꺾어주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제 뿔이 이제 앞으로 와 있다면 다 뒤로 이렇게 밀어주시고 양쪽 다 해주면 비스트 모드 완성! 이쪽도 쌍두룡 형태의 무언가였죠. 원래 머리였던 건 이제 꼬리가 됐고 날개 뒤집은 상태고 팔이 다리가 되고 다리가 머리가 되는 요런 형태. 이 상태에서도 스탠드에 올릴 수 있어요. 이 골반 뒤쪽으로 또 3mm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중 액션을 취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Y버스트 리뷰를 해봤습니다. 야, 이게 또 얼마 만에 보는 사동왕입니까? 야, 진짜 저 어릴 적에 프라모델로는 어릴 적에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봤나? 그 뒤로는 예전에 나왔던 피규어 정도만 봤었어요. 근데 또 이 정도 퀄리티의 Y버스트를 보는 게 좀 약간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네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팔뚝 외장에 방향이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랑조트처럼 이렇게 회전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공간이 좀 너무 빡셌으려나? 그거 외에는 특별히 막 뭐 불편했다라는 건 딱히 없어요. 관절들도 다 짱짱했고요. 만지는데 뭐 처지는데도 하나도 없고 좋았어요. 다음 리뷰로는 이제 합의장으로 이어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가볼게요. 제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빠빠시.